56. 어떤 일은 급하게 시키면 어리벙벙하다가도 늦추면 간혹 절로 밝아지기도 하니 조급하게 시켜서 분노를 재촉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부리면 좋지 않다가도 그냥 놔두면 절로 변화하기도 하니 심하게 부려서 완고함을 더하지 말라. 사유급지엔 사유급지엔 불백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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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지엔 관지엔 혹자명이니 혹사명이니 무조급이 무조급이 속기분이요 속기분이요 이뉴조지엔 이뉴조지엔 부종자도 부종자도 종지엔 종지엔 혹자환이 혹자환이 무조절이 무조절이 익기환이라. 익기환이다. 사유급지, 이뉴조지 그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일에서는 또 그 어떤 일은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유, 이뉴 하는 이런 그 용법은 그렇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유 어떤 일이 어떤 일이 이게 만약에 인유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인유 어떤 사람이 인유 어떤 사람이 예. 여기에 만약에 개규하면 어떤 손님이 어떤 손님이 여기에 만약에 승이라고 하면 어떤 중이 어떤 중이 예. 그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한자 어법대로 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 어떤 사람이 있어. 어떤 손님이 있어. 어떤 중이 있어.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데 뭐 있어라는 말은 안 써줘도 되죠. 그래서 사유 어떤 일에는 급지 그것을 급히 하게 되면 불백자도 불백자는 백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불백하면 잘 드러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환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환하지 못한 어떤 일 경우에는 급히 하면 이게 잘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관지엔 그것을 급하게 안 하고 너그럽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그렇게 하게 되면 호흡자명 때로 저절로 그것이 분명하게 잘 돼 밝게.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사유급지의 그런 그런 경우에는 관지를 해야 된다. 거기에서 우리가 교훈은 무조급이 속기분하라. 무는 말하라, 말무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맨 나중에 해석해야 돼요. 조급, 그것을 조급하게 해가지고 속기분, 그 성냄을 그렇게 빠르게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이걸 재촉기라고 했는데 여기서 조급하게 이렇게 분노하는 것을 재촉하지 말아라. 또
인유조지.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조지. 그것을 조종해. 아이, 여기다 박어, 저기다 박어. 뭐, 그냥 계속 그렇게 여기를 이렇게 쳐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상태에서 그치면 괜찮은데, 가로로 쳐, 뭐 세로로 쳐, 뭐 위에 말하자면 이것을 그렇게 계속 부리면 우리가 조종하다. 그러면 부종자도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쫓지 않아.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종지. 아까 조라는 것을 우리가 잡아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조종하는 건데, 이때 이 종자는 실사변에 있는 이 종이라는 건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내비두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비두면 혹 자화요. 때로는 저절로 그것이 잘 돼. 우리가 이 화라는 말은 좋게 그렇게 바뀌어지는 걸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저절로 이루어져. 저절로 잘해. 그렇게 되니 무 조절이 이 기환이라. 무 하지 말아라. 맨 끝에 해석해줘야죠. 조절.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각박하게 조종해요. 이 기환. 그 사람의 완고함을 더하는 일은 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우리네 삶이 보면 좀 그렇거든요. 이게 그래서 특히 현대의 삶이 그렇죠. 무엇을 하면 막 계속 급하게 막 그렇게 또 그런가 하면 끝없이 막 부려. 이게 지금 특히 이 자본주의적인 삶에서 굉장히 문제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모두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런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유급지엔 불백자도 관지엔 혹 자명이니 관지엔 혹 자명이니 무 조급이 속 기분이요. 무 조급이 속 기분이요. 인유 조지엔 부종자도 종지엔 혹 자환이 무 조절이 이 기환이라. 무 조절이 이 기환이라. 진복씨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 지금 그거요. 다시. 사유급지엔 불백자도 관지엔 혹 자명이니 무 조급이 속 기분이요. 인유조지엔 부종자도 종지엔 혹 자환이 무 조급이 익 기환이라. 네, 조절이. 이거 한번 해석해 보실래요? 무 조절이. 예. 사유급지엔 불백자도 관지엔 혹 자명이니 어떤 일을 급하게 하면 명백하게 따라하지 못하는 사람도 관지엔 너그럽게 여유있게 하면 혹시 스스로 밝아지는 경우가 있으니 무 조급이 속 기분이요. 조급하게 해서
분노를 재촉하지 말 것이요 인유조지엔 부정자도 종지엔 혹 자만이. 어떤 사람은 조급하게 하면 이럴 때는 조정하는 거, 부리는 거지. 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대가 되면서 예, 꼬치꼬치. 예. 어떤 사람은 자꾸 여러 가지를 부리면 쫓지 않는 사람도 종지엔 혹 자완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혹시 스스로 변해서 잘 따라하는 경우가 있으니 무조절이 이 기환이다. 조절해서 심하게 자꾸만 이것저것을 부려서 그 완고함을 더 많게 하지 말 것이라. 잘 하셨어요.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설거지할 그릇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읽던 마음을 들여다보니 힘들어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힘들어하는 마음은 내보내고 대신 자유로움을 생각합니다. 설거지를 하다 보니 문득 딸아이가 떠오릅니다. 잡은 그릇을 딸아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닦습니다. 또 아들을 향한 기도의 마음을 담아 아들이 몸과 마음을 씻듯이 그렇게 설거지를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과 친구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정성을 다해 그릇을 닦습니다. 김남선님의 설거지를 하면서. 네, 이렇게 김난선이라는 그 여성분이죠. 저도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이 글을 보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일상에서 늘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느낌이 참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설거지할 그릇이 잔뜩 쌓여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힘들어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막 마음속에 이것저것 잔뜩 엉켜있는 그 설거지 그릇처럼 그런 느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딸, 아들 이렇게 그 딸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그 자기 사랑을 담으니까 이렇게 이 마음이 이렇게 행복해지는 그런 아주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원문 구절이 어떤 일을 너무 급박하게 하고 또 너무 어떤 일을 갖다가 초등학생들 뭐 일 시키듯이 그렇게 해서는 이게 곤란하다. 그런 글을 보면서 이분이 설거지를 하면서 이렇게 했네요. 자, 그 다음 해볼까요? 종필 씨 해보시죠. 57. 이래서 물려서려거든 바로 전성기에 물러서야 몸을 머물려거든 홀로 뒤서는 곳에 머물러야 사사엔 당사 정정시오 당사 정성시오 거신엔 의거 독후야라. 의거 독후야. 사사, 우리가 어떤 일에서 물러날 때 우리가
사직서라든가 사표, 사퇴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일에서 물러날 때는 당사 이렇게 이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성시 바로 극성의 시기에 한참 잘 나갈 때. 그리고 거신에 자기 몸을 둘 때에는 의거 두어야 마땅하다. 어디에다? 독후 홀로 뒤에. 되게 이 사람들이 보면 남보다 그 앞자리에 두려고 하거든요. 앞서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위치도 자꾸만 이렇게 위로 올리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좋은가? 이게 우리가 이제 뭐 말년 계장이다. 뭐 말년 사원이다. 그러지만 야, 그게 그 사장 회장보다 정말 좋은 건가? 우리 그 사실 생각해 봐야 돼. 그 책임이 여간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 윗자리로 올라갈수록.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물러서려고 할 땐 자기가 가장 잘 나갈 때 물러서라.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양정철 같은 그런 사람 얘기를 했지만 좀 훌륭한 자세인 거죠. 그런. 자기가 모시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 놈들 같으면 당연히 하는데 안 하고 딱 물러서는. 아주 그래서 이 양정철 같은 사람은 진짜 훌륭한 그런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렇게 대통령감 없으면 그런 사람 데려다가 다시 대통령 시켜도 참 좋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 자신. 근데 최근에 그 언론사 사장들, 이 사장들, MBC 그랬죠? KBS 그랬죠? 보면은, 그러던 지금 이제 YTN까지 그래요? 이거 보면은 참, 제가 보기에, 그 사람들은 참 부끄러운 사람들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극성기에 물러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못 지키더라도, 남들이 나가라 하면은, 사실은 그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그 생각이 드는데, 끝까지 안 나가잖아요. 이게 참, 굉장히 그렇고. 그 다음에 거시는요, 우리가 몸을 둔다,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은 잘 해석이 안 됩니다. 이런 때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쉽냐면요, 이 거신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살짝 바꿔보세요. 초신. 그러면 말이 굉장히 쉬워져요. 우리가 몸을 어떻게 자기 몸을 갖다가 상황에 잘 대처하는가? 이게 초신 아닙니까? 그럼 사랑관계에서 몸을 둔다라고 하는 것보다 몸을 갖다가 잘 자기 처신 그렇게 대처하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거처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거처라는 것이 단순히 있는 것만 이렇게 상할인으로서 어디에 있는 것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사실은 처신에 해당돼요. 내가 그 일을 할 때는 앞장서서 하고, 그리고 그거의 수확물을 이렇게 나눌 때는 가장 뒤에서 말하자면 이런 식의 그런 우리 처신, 그런 것을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처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도 그렇게 언론사 사장들 얘기했지만은 처신이라는 것은 제일 자기 뒤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처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런 거죠. 최근에 이 문재인 씨 지지율이 좀 빠졌다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한겨레 신문 그 보니까 그 성한웅 기자가 굉장히 좋은 말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더 지지율이 빠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지지율이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바라봐요. 그런데 그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 이제 맨 나중에 들은 것이 이 문재인 씨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야당 복이 있대요. 그 되게 다른 대통령들은 보면 그거에 상대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명박이라든가 박근혜 같은 상대가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문재인 씨는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굉장히 그 덕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 든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문재인 씨는 되게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지금까지 이 대통령 했던 사람들은 이미 사회적 명사, 예를 들면 김대중 씨라든가 김영삼 씨라든가 또는 그 박근혜 씨처럼 아예 이렇게 대통령 집에서 그러니까 또는 그 이명박 씨처럼 그 대기업의 사장이라든가 이런 식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겸손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당연히 난 대접을 받아야 되지 이러는데 문재인 씨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삶의 그것이.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런 지지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은 우리 삶에서 이렇게